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성 건군 3대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장례 일을 하고 묘지 일을 하면서 어느 때인가 여러 가지로 깨달음이 하나둘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깨달음은 현재까지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달라질 수 있겠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본래가 그 시점에서 모두를 깨달았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옛 선현들이 일정 기간만 하면 깨달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묘지 공부를 하면서, 묘지 일을 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는 묘지 중에 자료 가치가 다른 묘지보다 많이 계시다 라고 생각하는 묘지 중에 한 묘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묘지가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다른 묘지와 비교할 때 가치가 많이 계시다, 그런 부분인데, 오늘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제가 장례하는 사람 입장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장례하는 과정에 종점인 묘지를 알므로써 장례도 더불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묘지까지 연결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묘지까지를 연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삼배수이 언제부터 사용했고 왜 사용했느냐라는 그 물음에 답하려면 대한민국의 묘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오늘 이곳에 찾아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묘형 문화 중에 삼각형, 사각형, 원형, 팔각형 뭐 이런 식으로 외형이 되어 있고요. 내형은 방형, 원형, 소재는 뭐 나무, 돌, 흙, 뭐 이런 벽돌, 뭐 이렇게 소재를 써서 내부를 하고, 외부는 토분 또는 묘석을 통해서 연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묘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대전을 중부권을 기준으로 대전 이남현 삼국시대 묘형을 가지고 가고 있고, 대전 이북은 조선시대 묘형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전 이북이 조선시대 묘형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100% 조선시대 묘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후대까지 오면서 사초하는 과정에 그렇게 디자인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조선시대를 걸친 중남부지방에는 삼국시대 묘형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토분이 원형처럼 보여지는 토분이 흙을 쌓다 보면 자연히 원형처럼 흘러내려서 생겨나는 것이라서 이것이 우연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흙을 싸서 만드는 토분이 원형만 있어야지 되는데 삼각형, 방형, 원형, 팔각 원당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내부 구조가 또 각각이 다르고 시대별로 다르고 소재도 다른 것으로 보아 무언가 있었다, 그 있음이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원 지방형이다, 상원 하방이다, 내원 외방이다, 외방 내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묘지 디자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식들이 우리 민족의 풍수마음과 함께 근래까지 전승된 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묘지들 속에 우리가 찾아뵙고 있는 근래까지
그나마 잘 보존되고 있는 묘지만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그것이 전부였느냐? 그분들만 우리나라에 살아 계시고 대다수 99%의 백성들은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 자연으로 가셨고 무언가 묘지를 조성하고 무언가 입혀드려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것은 오늘 보시는 이런 묘지들이 실제하고 개보수나 이개장하는 과정에 우리들이 발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모습이 전부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묘지가 우리나라 묘지의 전체는 될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현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곳은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없는 팔각 원당형이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이곳에 펼쳐놓은 성물이나 아니면은 병풍석이나 재래석이나 배래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흔히 보고 느꼈던 그런 묘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10%의 묘지뿐만 아니라 90%의 묘지가 우리들의 묘지였다면 언젠가부터 우리는 어떤 옷을 입혔는지, 어떤 여미를 입혔는지, 어떤 관을 썼는지, 어떤 현실을 조성했는지, 그 현실의 소재는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근래 들어 삼배수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입혀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썰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배수이는 우리의 전통 염이었습니다. 누구나 방을 짓고, 그것이 내 원이든 내 방이든 어쨌든 방을 짓고 석실을 짓고 회격을 짜고 이렇게 10일 아니면 3개월, 5개월 이런 장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박한 백성들은 그냥 토장을 했습니다. 토장에서 제일 유리한 것은 삼이라는 소재로, 일명 삼배수이죠. 삼이라는 소재로 고인 옷을 입혀드려서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성이고 행위였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방을 짓고 회격을 짜고 돌방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적은 돈으로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삼배수이고, 그 삼배수이는 우리의 전통 염이었다는 거죠. 비단이나 명주 곽곽이 잘 되어 있고 널방이 잘 되어 있고 관도 잘 수습할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재, 방법 이런 것은 삼이라는 특수한 소재 말고는 없었다. 특히나 고려 말부터 조선 600년 동안 풍수가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골고루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누구나 발복이라는 이 화두에 관심이 있었죠. 나도 삼 소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안전하게 그 정침선 펼쳐 그곳에 잘 누워 계셔서 감흥에서, 상호간의 감흥에서 발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였다. 적은 비용으로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석실을 짜고 전시를 하고 널방을 놓고 회격으로 하고
관으로 하고 곽을 놓고 이런 거 못지않게 위대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승이 되었던 거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는 2차장, 3차장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선시대는 딱 1차장 하나였었거든요. 한번 매장하면 영구 매장했었습니다. 2001년 장사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토분에 그냥 고인을 모실 때도 평상복 여미를 입혀드리는 것이 유리했었느냐 라는 관점으로 볼 때 저는 현장 실무자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풍수까지를 융합시켜서 생각해보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삼배를 입혀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우리 풍수 지리가 조선시대 600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마치 일제시대 이후에 일제시대 준칙에서 말한 것 이후에 풍수가 있어서 삼배수위를 입힌 것처럼 이렇게 연결 짓는 것도 괴리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풍수가 우리 민족에게 골고루 누구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때문에 우리 묘지가 특별나고 우리 장법이 특별납니다. 우리 매장은 동남아 어떤 국가도 우리 민족처럼 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래요. 우리처럼 매장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고 동남아에서는 우리 민족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풍수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물론 있죠. 우리처럼 풍수를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나라, 산천이 조화로운 나라는 또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풍수가 특별합니다. 묘지와 함께 같이 보세요. 우리 풍수와 중국이나 대만 풍수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풍수대로 장례를 모시고 매장을 한다면 당연히 삼배를 입혀 드려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감흥하고 발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소재로는 안 됩니다. 평상복으로 안 됩니다. 비단, 명주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매우 소중하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묘지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 묘지는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동양인이 갖고 있는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것도 그런 묘지가 되겠죠. 이곳 묘지가 팔각 원당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팔각 원당형이든 원형이든 방형이든 삼각도형형이든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풍수가 일제시대부터 뚝 떨어져서 풍수가 생겨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풍수를 그렇게 애정이 있게 생각하고 담아내고 왔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삼배수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안 쓰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묘지 팔각원당인데 거저 어떻게 돌을 깎다가 보니까 팔각으로 깎았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삼각도형도 묘지가 많이 있어요. 삼각도형 꼭지점은 용을 형성하는 디자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은 꼭지점이 하를 향하고 용은 상을 향합니다. 그 상은 봉이라 해도 되죠. 그 봉은 본래 태실묘지를 두어서 태실묘지를 가보면 팔각원당형입니다. 팔각원당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그 팔각원당이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인 그 의미가 거저 생겨난 게 아닌 것처럼 우리 풍수가 허무맹랑하게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닌 것처럼
그와 모두를 아우러서 모두가 널방을 짓고 돌방을 짓고 나무로 방을 짓고 벽돌로 방을 짓고 해로 각을 짜고 나무로 각을 짜고 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누구나 골고루 풍수마음을 담아내서 반영해서 감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훌륭한 민족으로 살았던 것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장래와 무관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이런 현실을, 이런 상황을 모르면 장래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곳에 찾아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묘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근 3대 묘소 하단부 산자들의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묘지는 여러가지 조건 중에 높이도 봅니다. 높이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에서 우리 민족이 선택한 것은 지붕 위의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곳에 현판 있는 이 위치에 건물을 지었을 때 정치인분이 묘지 위에 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를 정함으로써 그런 높이의 묘지를 쓰는 것이 길하고 좋은 곳이다. 대체적으로 그곳이 혈처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높이는 보시는 것처럼 지붕 위 높이는 우리들이 초원의식을 할 때 옷까지 고인 옷을 들고 복복복 했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하현이라는 것은 지붕 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높이를 우리 민족은 좋은 터, 혈처, 명당의 한 기준으로 삼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용은 달려오다가 끝나야지 된다. 그 정도 높이에서. 이 높이가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높거나 이거보다 낮으면 일단 등급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용이 달려오다가 이렇게 멈춰 섰는데 앞에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것이고요. 만약에 팔각 원당으로 했다면 팔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서는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최대치, 최대 정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묘지가 우리 민족이 어수룩하게 했던 문적이 아닌 거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이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삶이 필요했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소자 중에 삶만이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죠. 권력이 없어도 할 수 있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죠.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중함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묘지를 조성했다면 이런 소중함들은 10%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90%는 일반 묘지를 썼고요. 그 묘지가 어떤 디자인이든 간에 흙파고 조상님을 모셨는데 그냥 일반 옷을 입혀서 보시면 절대 감흥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였었다. 우리나라가. 감흥은 돈 없다고 돈 있는 사람만, 돈 없는 사람은 감흥하면 안 되었느냐, 감흥 금지법이라도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감흥을 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형편에 맞추려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90%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곳을 이계장 할 때 방이 있고 곽이 있고 관이 있고 그곳에서 일반 여미가 나왔다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세상천지 모두가 그런 나라였던 것처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오해 중에서도 매우 위험한 오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산수를 개장해보지만 죄다 삼배를 썼었다. 근래 들어 일제시대 그쯤서부터 나이롱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나이롱 삼배? 그 전에도 우리는 수의를 썼지만 자연 소재인 삼은 자연으로 돌아가시죠. 일반 삼배, 나이롱 삼배가 이계장 개장에서 나오는 건 역사가 얼마 안 된 그런 장법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고 본다, 저런 기준을 갖고 본다, 이런 관찰보다 일반 여미가 발굴되지 않은 곳에서의 우리들의 모지, 우리들의 장법, 우리들의 장례, 이것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곤군 3대 묘소를 찾아뵙고 묘소에 관련된 것보다 우선 묘형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이런 묘형이나 이런 묘지, 이런 유산들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왔고요. 비록 장례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수의지만 그 수의는 반드시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지인 이곳 묘지에 와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